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알려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2022년 귀속소득이라고 해서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근로소득자들보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종합소득세를 그렇더라도 줄일 수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산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단계로는 자, 사업소득에서는 매출이 발생이 되고요. 자, 여기에 각종 경비들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공제라는 건 항상 좋은 겁니다. 공제 들어가면 공제는 항상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받는다.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받는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공제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매출에서 경비가 늘어나게 되면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소득은 줄어들수록 세금은 덜 내게 되고요. 공제는 많아질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이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이 함께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은 가장 낮은 구간이 6% 구간이고요. 가장 높은 구간은 45% 구간입니다. 자, 여기에 부가세 10%까지 포함하게 되면 6.6%에서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무려 8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8단계. 자, 그래서 우리가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합소득 공제 항목을 많이 챙기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종합소득 공제는 몇 가지 항목이 있냐면 바로 크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공제라고 해서 인적 공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연금 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특별소득공제가 있는데 아쉽게도 사업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 항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제라고 해서 조특법상 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 부분 또 사업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 조특법상 공제가 있고요. 이러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낮아질 경우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산출세액에다가 세액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을 많이 적용받을수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일단은 세액공제 항목은 사실상 사업소득자들 또 적용받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저축 혹은 IRP 계좌를 잘 활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를 많이 높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공제가 높아지게 되면 결정세액이 낮아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중간중간에 납부한 세금,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줬었을 때 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액 많이 떼가면 떼갈수록 최종적인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소득세를 환급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플러스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경비라고 하는 친구들은 많이 인정받을수록 좋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는 공제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공제 항목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도 잘 챙겼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 필요경비부터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 즉 영수증을
잘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사업자 카드로 계산을 한다, 아니면 비용을 지출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뭐 크게 우리가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현금 거래 같은 거를 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 따라서 적격 증빙 서류들 잘 챙기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조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최대 2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접대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빙을 잘 하셔야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 경비가 인정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 다 다릅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한 다음에 최소 5년 동안은 잘 보관을 해두면 좋다라는 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숙제, 건강보험료 납부하기 정말 싫은데, 일단 특이한 것은 이 건강보험료는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인정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낸다라고 해서 슬퍼하시는 마시고요. 그래도 적정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업소득자 납부하는 기부금, 만약에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때 납부하는 기부금의 경우는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이때도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경비는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다라고 해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점들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적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 공제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공제입니다. 자, 일단은 본인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1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의 경우는 이 소득 요건을 일단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 소득 요건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급여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은 배우자의 경우는 나이는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일 경우에 뭘 적용받을 수 있다? 1인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길 게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인적 공제를 잘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부분은 반드시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무조건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때 무엇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 소득 요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었을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인적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인적공제 중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자, 추가공제는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잠깐 살펴봤던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70세 이상이 있거나 혹은 장애인, 혹은 내가 여성일 경우, 혹은 내가 한부모, 그러니까 배우자 일방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소득세 신고할 때 잘 체크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적용 안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됩니다.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셔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혹시라도 맞벌이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내가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자녀의 경우는 주소득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금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인적 공제는 최대한 많이 받을수록 뭐가 좋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네 번째로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인데요. 이 사업소득자들 꼭 보면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꼭 국민연금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뭐 노란우산공제나 사적연금이 연금저축 또는 IRP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무조건 국민연금
납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소득 여러분들이 신고한 소득의 몇 퍼센트, 9%를 무엇으로 국민연금으로 납부는 하지만 100% 모두 다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도 보면서 미래에 무엇으로 연금의 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 잘 챙기시고 국민연금 납부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이지만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미래에 또 세금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너무 불신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국민연금에는 꼭 가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연금까지는 반드시 챙기셔서 납부를 했었을 때 소득공제 혜택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도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저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추후납부제도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제외 기간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가 가입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이 추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00% 모두 다 무엇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연금 하나 가입하고 있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로는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현재 추납부까지 하면서 추가적인 소득 공제를 얻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상품까지도 가입하면서 사업소득을 유지했더니 올해는 환급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하시고 혹시라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국민연금 공단 1355번에 전화하셔가지고 추후납부까지 하게 되면 사적연금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소득공제, 그 다음에 미래의 연금액도 챙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노란우산 공제 많이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노란우산 공제는 이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에 대한 공제가 아니라 이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로 필요경비의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납입할 수 있냐?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 그래서 4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금액은 500만 원까지, 4천 초과 1억 이하는 300, 1억 초과는 200만 원까지 납부를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서 예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상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절세 효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는 34만 원에서 82만 5천 원, 4천 초과 1억 이하일 경우는 49만 5천 원에서 115만 원, 1억 초과 구간의 경우는 200만 원까지밖에 납입을 못하기 때문에 77만 원에서 약 99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퇴직금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우산공제는 나의 미래에 퇴직금을 확보할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들은 있기는 하지만 급할 때 공제계약 대출을 활용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1분기 현재 기준 이율은 3% 정도 불이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사실 좀 예금 이율보다는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이 공제 이율이 높지는 않다라는 점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노란 우산 공제까지 가입하셔서 최대한 무엇을 소득 공제 항목을 많이 늘리는 것도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 잘 활용하시고, 다만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러한 공제 상품들은요, 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손해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만기가 돼서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이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되고요. 중간에 임의로 해지하셨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잘 유지하거나 혹은 중간에 깰 생각이 있다 이러면 가입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떠한 공제 상품들을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공제만을 위해서 가입하게 되면 손실이 되려 클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비교해서 선택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연금저축 및 IRP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신탁보험 펀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경우는 IRP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900만 원 해서
이 둘은 친구입니다. 연금 계좌라고 해서 친구예요. 그래서 최대 900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율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만 적게 적용받는 분들은 13.2%, 많게 적용받는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낮게는 79만 원을 세액공제, 세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깎아주기 때문에 요만큼 금액이 못 받는다, 환급받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경우는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148만 5천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얘는 노란 우산 공제와 달리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을 깎아주는 공제고요. 노란 우산 공제는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가 유리할까, 소득공제가 유리할까? 일단 정답은 세액공제는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 소득공제는 이 소득세율 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이 소득 금액이 6% 적용되는 분들과 그다음에 45%를 적용받는 분들이 비교했었을 경우에 공제 효과는 45%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월등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다라고 한다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챙기는 게 좋고요. 소득 구간이 높다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겼을 때 훨씬 더 높은 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절세 금융상품 가입 순서, 저는 무조건 0순위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연금저축과 노란우산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반드시 국민연금 먼저 꼭 챙겨 주실 필요 있겠고요. 납입금액의 100%를 뭘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노란우산 공제보다는 그렇더라도 연금저축 및 IRP를 챙기시고요. 자, 매출이 많아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분들은 이때 추가적으로 노란우산 공제까지 잘 적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1순위는 국민연금, 조금 여유가 있다. 자, 연금, 저축 또는 IRP 계좌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세금을 그렇더라도 더 줄여야겠다. 3순위 노란우산 공제까지 잘 적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와 연금저축, IRP 뭘 가입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일단은 소득세율 24% 구간부터는 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IRP와 연금저축의 경우는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율 구간 16.5%의 소득세율이 그러니까 소득세율보다는 이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율 24% 구간부터는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16.5랑 이 소득공제 24% 세율 구간 비교하게 되면 소득세율 24% 구간이 약 9% 이상 뭘 더 많이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냐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공제보다는 이 소득공제 항목들을 더 많이 챙기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이 좀 좋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가입 잘 해주시고 연금계좌, 그다음에 여기에 노란우산 공제까지 모두 다 잘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필요경비 매우 중요합니다. 영수증 잘 챙기실 필요 있겠고요. 아니면 사부약 카드를 잘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가입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 가입 안 하고 사적연금 또는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득 구간이 높다면 연금계좌와 노란우산 공제를 모두 가입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노후소득 확보용, 그다음에 노란우산 공제는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계좌 및 노란우산 공제 중간에 이미해져 있었을 경우에 둘 다 모두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받은 만큼의 금액들을 뱉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히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지 마셔야 되겠고요. 자, 연금계좌는 미래의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고 노란우산공제는 목돈으로 수령하거나 아니면 분할 수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100%잘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